가격이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네. 아마 시장은 그 부분을 재평가해 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이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거기 내에서 제일 좀 잘하는 회사, 아니면 2등이지만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회사, 그런 쪽을 뭐 어차피 좋아하시는 분야들은 다 다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에서 고르실 때에는 좀 순위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 과잉 생산과 그로 인한 버블, 또 그게 터지고 재고가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들은 겉으로 꾸며진 모습들은 다른데 그러니까요. 네. 실질은 비슷한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 그 자료가 매달 말일에 통계청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업체들마다 얼마나 감산하겠다, 대표 업체가 감산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네. 실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생산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재고 증가율이 원래 4달 전에는 전년 동기 대비 80%나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60%, 그 다음에 50%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확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제 뭐 10%대까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이 정도의 속도로 재고에 대해 가지고서 좀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업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라건대는 이 부분이 좀 마이너스로 빨리 돌아서 그래서 악성 재고가 이제는 완전하게 좀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를 이제 반도체 한번 업황이 돌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기대 가지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가 그동안에 이제 총론이었다가 점차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정 대표님이나 많은 그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표를 보느냐, 그거를 힌트 삼는 게 좋아요. 산업활동 동향도 저희도 보지만 생산, 소비, 투자, 선행 지표 이 정도밖에 안 보잖아요. 그 안에 이제 재고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저만 해도 그런 걸 볼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그럼 어쨌든 재고 조정이 빠르게 되면 사실은 경기는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주가는 그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섹터들이 주로 1차적으로 그런 로직으로 간다면 수혜를 받는 섹터는 어딜까요?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절반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소위 말해서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진 증시 중에 한국이 시총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경기가 좀 나빠진다 싶으면 먼저 빠지고 더 빠지고요. 반대로 오르기 시작할 때는 먼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시는 중후장대 산업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은 그런 쪽에 사실 그런 쪽이 주가도 레벨도 낮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 기회가 많이 있나요? 또 사실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각각 다른 것들을 다 하고 그렇긴 하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다가 그쪽에서 재고가 좀 충분히 조정이 됐고 가격이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네. 아마 시장은 그 부분을 재평가해 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장주를 그러면 얘기를 좀 하면, 성장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주를 얘기할 때 이전처럼 그냥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가치 성장주도 있고 이랬는데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계열의 약간 플랫폼을 가진, 네. 코로나 때 좀 굉장히 과했던 그 쪽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냥 플랫폼 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머물려 있어요 하면은 카카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카카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이 플랫폼의 한국 기업들의 미래는 어때요? 저는 무조건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다. 예. 그러니까 성장주가 두 가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는데, 네. 비상장사일 때는 실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아주 장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기업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장을 하고 나면 매 분기 실적이 자꾸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실적이 과연 예상 대비해서 사실 계속 부진했다라는 게 플랫폼이나 우리나라 성장주, 부진한 성장주들의 특징이었는데 기대감은 높았는데 숫자는 사실 안 지켰었죠. 예. 그 부분을 먼저 탈피하고 나오는 뭐 그런 순서대로 다시 주가를 좀 이제 바닥에서 탈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고요. 또 한 번 과거 얘기를 드려보면 네네. 70년대 중반 그다음에 80년 초반 이럴 때에도 성장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금리도 매우 높았었고 인플레가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중반부터는 완전하게 가치 주장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즈음에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사서 굉장히 큰 부를 잃었단 말이죠. 근데 코카콜라는 그때 당시에도 PER이 20배가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보면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코카콜라가 계속 성장을 해야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성장주로 분류받을 만한 밸류에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치주한테 우호적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퍼포먼스를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성장주는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를 땡겨 쓰는 거죠. 네, 땡겨 쓰는데요. 그럼 기대를 땡겨 쓸 때 올라가는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걸 기다리려면. 예, 맞습니다. 아주 저금리에 진짜 마이너스 금리도 간다라고 할 때는 돈을 못 버는 기간이,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저 멀리에 있어도 인정을 해줬지만 금리가 어쨌든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어쨌든 핫한 섹터가 그리고 핫할 걸로 예측되는 게 전기차 2차 전지 아닙니까? 네. BBIG에서도 있었고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테마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로서 2차 전지주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23년도에는 서로 좀 차별화가 되는 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 좋았던 이유들을 보면 뭐 가동률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추가적으로는 원부자재비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가격 반영이 되는 이런 이제 납품 단가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 사실은 단가는 높여줬는데 값싸게 가지고 있던 또 원부자재들이 기존에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데에 좀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또 원부자재 가격들이 내리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 내년도에도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말로 가동률이나 뭐 판매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 해내서 뭐 단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기업하고 단순히 작년에 그 공식에 따라서 움직였던 기업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실적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요거만 이제 이 주제에서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때다? 하기에 적합한 때다? 용기를 좀 내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은 광화문 1번지, 종로 1번지 광화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광우 대표님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친구가 공부다, 취미가 독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취미는 저 유튜브 보는 게 취미입니다. 그게 무슨 취미예요? 유튜브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음악 좋아해서 특히 뭐 아이돌 가수들 좋아해서 많이 보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또 계속 추천을 되죠. 꼬꼬무가 되죠. K 컨텐츠, K 엔터의 미래는 좋습니까?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밝다. 너무나도 재밌고 사실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가 미드나 이런 거 많이 봤는데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항상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로 보면 사실은 그게 밸류가 아직도 반영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잘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기업이 돈을 구조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연예기획사라고 하죠. 가수들이 주로 속해 있는 가수 위주의 연예기획사가 일단 그런 플랫폼은 제일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다른 곳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만들어가는 단계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2023년 자체를 보면 뭐 경기 호황기 주식이 막 올라가는 사이클은 뭐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침체기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이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돼요? 침체기일수록 사실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침체기에서 뭐 경기가 좀 빨리 턴을 한다면 다 같이 행복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버티기 위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거기 내에서 제일 좀 잘하는 회사 아니면 2등이지만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회사 그런 쪽을 뭐 어차피 좋아하시는 분야들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에서 고르실 때에는 좀 순위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등주를 공략하라? 적어도 1, 2등주? 예, 그렇습니다. 그 특히 안 좋을 때의 그 격차가 그 실력 격차 많이 나게 되거든요. 늘 그런 질문 하잖아요. 자녀에게 사줄 주식이 뭐냐.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굉장히 편향되게 좋아하는 섹터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예기획사 쪽 그쪽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건 사실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이채원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늘 좀 주셨던 미션이 나중에 결국에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중국한테 너무 우리 산업들이 다 따라잡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많이 된다. 우리가 장기 투자하기에 적절한 대상에서 이 챌린지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했었을 때 저희가 발굴해내고 찾아낸 것이 사실은 그 분야였어요. 콘텐츠 쪽. 왜냐하면은 중국 이 체제 자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시장이 넓더라도 검열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은 재미없거든요, 콘텐츠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의 경쟁자지만 일본은 산업화가 덜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나 이런 쪽에 대한 그들이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배분 비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악덕하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의 경우에는 완전히 아티스트 위주로 돌아가요. 그들이 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독특한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만한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뭐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정광우 대표님은 투자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광우에게 투자란 무엇입니까? 투자라는 거는 일단 돈 버는 수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흥미로운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취미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큼 사실 엔돌핀이 도는 것도 잘 없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여러 가지들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했던 얘기 같은데 지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활동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외람되지만 정광우 대표님의 꿈, 비전은 뭡니까? 이렇게 주식 계속 보는 게 저는 꿈이고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걸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로 했던 거라면 지금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 그것만 하나만 관통이 돼 있으면 재밌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투자라고 하는 활동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여겨지도록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적지 신촌역 앞에 왔고요. 저희가 또 방송 오신 감사해가지고요. 아주 작은 선물을 뽑기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선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저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짜잔. 우와. 아니 지금 한우가 이렇게 큰가 이렇게 이게 1등급 한우 선물 세트를 뽑으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광우 대표님 저희 주식초등학교 2023년에 첫 게스트로 모시고
많은 얘기를 했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다른 형태로 또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이제 정광우 대표님을 내려드리면서 신촌에서 저도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은 같이 여기서 클로징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게스트도 기대해 주시고 그 정광우 대표님의 주식 사랑과 투자 사랑을 또 위해서 꿈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